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펀딩을 해야 된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손님들의 인컴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이제 원하시는 집 보여드리는 것 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디렉션을 잡아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말 지나기 전에 세금 보고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까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면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저희가 에스크로를 하나 더 오픈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저희가 월급 받는 분들 W2A journals,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1099 받으시는 스케줄 C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Scorp, Ccorp, LLC or Partnership 이렇게 지금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오늘 리뷰를 해보고요. 이 외에 해당되는 분들, 예를 들어 주식이 많다거나 자산의 크기가 많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나리오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교육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W2 먼저 보겠습니다. W2는 저희가 첫 리뷰를 하기 전에 페이스톱 먼저 보고요. 지난 30일 동안 페이스톱 보고 그 다음에 지난 2년간의 W2를 봅니다. 지난 2년간의 W2를 보는 이유는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왔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페이스톱을 보는 이유는 저희가 오버타임이나 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제 월급인지 hourly wage인지 이걸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 피리어드를 보려면은 페이스톱에 보통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일하는 employment period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톱이 나오는 발급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hourly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4,000불, 5,000불이 찍혀 있더라도 이 인컴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40시간 일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hourly wage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52주 나누기 12개월 해서 나오는 금액을 이제 써야 됩니다. 이 문제는 hourly는 뭐냐면요. 간호사들의 경우는 이제 32시간 이상을 일하면은 풀타임으로 간주합니다. 샐러리로 간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employment contract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wage가 hourly wage로 돈을 받아가시는 per diem처럼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다 맞췄지만 혹은 풀타임인데 클레임을 해서 뭐 보험까지 받아가는지 같이 다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working hour가 inconsistent 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이 재직 증명을 받아봐야 됩니다. verification employment는 지난 올해 year to date 플러스 지난 2년간을 저희가 보는데 전체 개월 수 나누기 X amount 해서 나오는 게 이제 monthly income을 보기 때문에 만약 30일 페이스업이면은 보통 뭐 2주에 한 번 받든지 혹은 한 달에 2번 받든지 할 거잖아요. 그 두 개의 서류만 갖고도 이 흐름이 보일 겁니다. 흐름이 안 보인다 그러면 year to date 나누기 개월수 혹은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26일 10월 말이니까 11월에 나오는 10월 마지막 페이스업을 보시고 year to date 나누기 10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monthly income과 year to date income이 틀리다면 그럼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연초에 일을 수개월간 하지 않아서 employment 갭이 있다거나 혹은 둘째는 최근에 자기가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monthly income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쉽습니다. weekly, bi-weekly, semi-monthly, monthly 얘네들은 이 샐러리로 분류하는 것들은 그 페이스톱 보여지는 것 그대로 저희가 적용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여기 hourly 곱하기 40을 페이스톱에 나오는 숫자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weekly pay냐, bi-weekly pay냐, 그 다음에 monthly, bi-monthly pay냐에 따라 가지고 계산법이 달라지겠죠.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예. 궁금한 게요. 그 보통 이제 페이스업에도 보면은 이제 그로스 인컴하고 이제 넷 페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그로스를 기준으로 먼슬리 인컴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스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런 질문들 다음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6개월간 자영업을 하다가 한 3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뭐 마켓이 안 좋아서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월급을 받고 다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아울리 웨이지 받는 분들은 이 인컴을 못 써요. 쓰더라도 얼마 못 써요. 근데 이 샐러리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로이먼트 어그리먼트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융자 회사 텐나인을 받은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자가 너무 올라가고 상황이 안 좋아서 회사 그만하고 내가 다른 회사에 월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융자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럼 same work line이죠. same business고 그러면은 그 W2 employment agreement 하고 first month pay stub에 있는 숫자를 100%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강제로 저희가 텐나인을 받으신 트러킹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분들한테 회사에 연락해서 우리 어떤 분들 지금 융자하셔야 되는데 한 달간 혹은 3개월간 융자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져요. 이 인컴 리ኳ어먼이. 몇 달 동안 이 사람 W2로 좀 바꿔줄 수 있으세요? 세금은 다 내겠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세금을 못 내서 안 내서 문제인 거지 세금을 내버리면 또 합법적으로 저희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시나리오를 잡아드리니까 이거는 뭐 부동산 이제 측에서는 뭐 투머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아셔야 이제 되는 파일 안 되는 파일 손님이 시간 낭비하는 손님인지 아닌지 정도 분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필요하다면은 반복해서 교육을 한 번 더 해야겠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1099 스케줄 C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99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인세를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 혹은 법인 세금 보고와 개인 세금 보고 두 번 하기 번거롭다,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보통 손님들 이런 경우는 세금을 있는 그대로 다 내시겠죠. 또 여기 보시면 아이템마이스가 뭐 숨길 게 별로 없습니다. 아이템마이스 디덕션 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저희가 10만 불 그로스를 이상을 버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돌리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는 이제 1099를 받는 모든 인컴을 스케줄 C에다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S코, C코 파트너십이 없는 분들만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법인 만들 이유가 없죠. 세금은 더 이렇게 하면 더 낼 테니까요. 필요한 서류는 최근 2년치 개인 세금 보고입니다. 이 10꼬리 안에 스케줄 C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받아야 되고요. 또 4페이지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손님들은 세금 보고 달라 그러면 첫 2장 혹은 첫 4장만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스케줄 A부터 뭐 E까지 쭉 있어요. 부동산 자산의 내역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개인 세금 보고는 모든 페이지, every single schedule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저희가 나중에 프리프를 나갔다가 죄송한데 뭐 추가 서류 받아보니 뭐 조건부 융자 승인이 나왔는데 조건들이 안 맞아서 융자 승인이 안 됩니다. 펀딩이 안 됩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 번거롭고 손님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반드시 every single 페이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C를 보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나 캐시 다 받으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세금 내기 싫어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1040X라고 해요. 텍스 리비전을 해서 이거를 보고하게끔 만드시고 IRS한테 돈을 내게끔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31번이 저희가 이제 net profit 그러니까 순수익이죠. 순이익 요거를 가지고 나누기 12개월 해서 저희가 이제 인컴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테스트 번더라이냐, 론 프로스펙트, DU나 LP에서 만약에 1년치 세금 보고만 갖고 준비할 수 있다. 혹은 2년치만 갖고 준비할 수 있다. 이 파인딩에 이거에서 저희가 나누기 12개월 할지 아니면은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를 받아서 24개월 할지가 정해집니다. 근데 골자는 이래요. 이 6번 더하기 12번 더하기 13번 빼기 24번 B
음식 먹은 거 빼야죠. 그 다음에 30번 심플리파이드 메서드 해가지고 퀄리파잉 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잘 해주는 CPA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PA한테 맡겼는데 CPA가 어떤 경우는 자영업자 저희 사장님들 주시는 뭐 재무제표나 뭐 프로필 이런 거 보고 그냥 가라로 대충 그냥 해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세금은 적게 내도 좋겠지만 부동산 사거나 이런 자산을 늘리는데 융자받는 SBA로나 이런 데는 막히겠죠. 그러니까 CPA 분들하고 저희 융자 회사 직원들하고의 뭐 관계성을 모르신다면 극과 극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CPA는 손님들 세금을 덜 내게 해주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고 펄파일 체제를 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은 이 net profit, net income을 더 늘리게 더 높게 보고를 하셔서 세금을 더 내셔서 이걸로 레버리지 하시라라고 제가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융자 회사의 직원하고 그다음에 CPA 회사의 직원하고 만약에 한마음 한뜻으로 딱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딜들 만들 수 있습니다. IRS 세금 낼 거를 론 커미션으로 론 피로 돌려버리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6번에는 만약에 파드립 넘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게티브 넘버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충은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한다 정도만 오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아까 전에 그 캐시바이크 쓰시는 이제 손님들이 템포리 X로 그 텍스를 내시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뭐 소급해서 뭐 어느 기간까지 자기가 신고하는 대로 내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그분이 정해야죠. 뭐 10만 불 버는 분이 일부러 6만 불만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뱅크 스테이먼 CPN 덜 보여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IRS한테 페널티가 나오면요. 뭐 지난해 올해 안 내더라도 5년 동안 안 냈던 거 다 때려 맞거든요, 한 번에. 음, 그래서 탈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절세하는 방법. 또 굳이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걸 레버리지해서 뭐 커머셜이든 뭐 비즈니스든 혹은 뭐 집이든 레지던셜이든 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돌릴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이제 1040X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1040를 한 CPA가 1040X 하는 거를 하려면 전에 보고했던 것과 지금 리비전 해야 될 거에 차이점을 보고를 해야 돼요, IRS한테. 그러면 CPA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왜 듀 딜리전스 리뷰 처음부터 안 하고 왜 뒤에 가서 이러냐, 왜 텐사우에 왜 서류를 바꾸냐. 또 융자 회사는 이래요. 융자 승인 받으려고 세금 보고 고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40X를 하신다면은 에스크로우 오픈 날짜 전에 이게 모두 끝나 있어야 됩니다. 텍스 파일링하고 이 트랜스크립이 나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9월 15일까지 만약에 세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9월 16일 이후에 에스크로우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월 1일 날 에스크로우 오픈해놓고 융자 승인이 안 나와서 9월 16일 날 세금 보고를 고쳤어요. 그러면은 은행들 안 받아줍니다. 1금융, 2금융 다 안 받아주고요.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이 3금융 가셔야 돼요. 한금융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부동산 팀들이 융자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언제 나오냐면 자영업자들 세금 보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에스크로를 막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론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때 했던 것처럼 트래디셔널 라우스를 다 따라주시면 융자 팀에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프리어프로벌 레터나 프리어프로벌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손님도 안 잃고 에스크로 뭐 깬다 안 깬다 얘기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Scorp 나왔습니다. 1120S인데 이거는 지난 2년치 W2, 지난 2년치 1040, 지난 2년치 1120. 1120는 Ccorp이고요. 뒤에 S 붙으면 Scorp입니다. 그래서 이제 K1이 나오는데
K1에 나오는 이 100% 인컴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냐면 이 오너십 퍼센티지에 대해서요. 그럼 이 오너십 퍼센티지가 50%가 나오잖아요. F에. 그러면은 이 50%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 전체 S컵에서의 인컴. K1은 내가 다 쓰지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1120 첫 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Compensating Officer 7번에 W2가 나왔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가 사장인데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법인을 위해서 기여를 했으니 회사가 나한테 월급도 줘야 된다를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 C코비든 S코비든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W2를 스스로 발급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The Other Deduction. 이거는 이제 세금 보고할 때 여기서 나오는 금액들을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하는데 여기 숫자가 많이 보이잖아요. 19번에 그럼 여기 스케줄 M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희가 파일링 한 것들이나 뭐 저희가 보고해야 될 것 이거는 지금 이선님 경우에는 스케줄 L 이게 밸런스 시트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통적인 CPA들은 이거를 빼곡하게 다 써줍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안 생기니 미리 잡아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재 승인 나오기 전에 이 밸런스 시트를 갖고 와라 하든지 아니면은 조건부 중재 승인이 나오고 조건 중 하나가 이 밸런스를 갖고 오는 걸로 컨디션이 변경이 되겠죠. 를 해야 되고요. Travel and Entertainment 저희가 아까 스케줄 C에서 봤던 것처럼 거기서 보고된 것들은 이제 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법은 W2에 나오는 금액하고 K1에 인컴 나오는 것하고 1120에 5번, 14번, 15번, 19번을 다 더하시고요. 그 다음 빼기 스케줄 L에 있는 17번 D 그 다음에 M1 스케줄 L3B를 뺀 금액에서 곱하기 오너십 그러면은 이 첫 단락은 개인이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너가 혹은 contributing members가 operating members가 받는 금액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20 법인에서 따로 받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월급도 받았죠, 배당도 받았죠. 이건 개인 이름으로 나온 거니까 다 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줘야죠. 균등하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래서 25% 이상 오너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자영업으로 분류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W2로 내가 10만 불을 받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사이드 허슬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나 쇼핑 비즈니스 같은 거를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인컴을 다 봐야 되는데 이 뉴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25% 미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월급하고 K1 배당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오너십이 25% 미만이잖아요. 그럼 그거 마이너스 치더라도 안 써도 됩니다. 법인에서 막 마이너스 나고 힘들게. 뭐 법인은 막 힘들어 하는데 개인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 사장님들 보시면은 경기가 안 좋지만 그분들은 되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법인의 그 캐시플로우만 확 줄여버리고 W2나 K1으로 받는 금액들을 다 받아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법인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면 융자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 만나뵈면 이제 나는 뭐 사업을 뭐 15년 했네, 20년 했네 그러는데 자녀분들 이름이나 친척들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했다, 클로즈했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비즈니스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도 세금 보고 일부 적게 하셔가지고 텍스블 인컴이 이렇게 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명함을 갖고 계시든 어떤 비즈니스 하시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융자 팀은 항상 서류로 대화하는 거니까요. 이 서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되게끔 준비해서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엠플로이먼은 항상 2년 세금보고가 있어야 됩니다라고는 하지만 커런 이어가 작년보다 더 적다면 에버리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인컴이 커런 인컴보다 올해가 더 벌고 작년이 더 못 벌었다 그러면 에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상승 곡선이면 에버리지고요. 저희가 반대라면은 최고가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데스크탑 언더라이팅 파인딩스 보면은 그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법인에서 뭐 소유하신 지뭐 5년 이상이 되셔야지만 1년치 세금보고를 해야 됩니다. 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 입니다. 법인 그한 3년도 안 됐는데 팬데믹 때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1년치 세금보고 가지고 문제를 완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용자에서는 용자가 안 나왔는데 저기 가니까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각도로 이 세금 보고를 해결을 하고 해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되게 안 되는 것도 되게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면은 융자회사가 바로 페널티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가 이제 실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라인 다 뜯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 저희한테 주시면 한 5분 뭐 10분 안에는 무조건 예스 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만약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회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1120 C컵입니다. S컵과는 requirement document이 똑같지만 이제 저희가 이 서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요. 1125E라는 게 페이지가 있는데 Compensation of Officers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비즈니스 디보션을 했냐, 그 다음에 주주는 몇 명이면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come cannot be used if the borrower does not have 100% ownership. 그러면은 100% 오너십이 없는 분들은 못 써요, 인컴. 이 C컵의 인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아는 태평양은행 행장님인데 대주주인데 갖고 있는 주식이 13%밖에 없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지만 또 캐시플로도 엄청 돌지만 근데 익셉션이 있어요. 남편과 와이프가 50대 50으로 나눴다면 쓸 수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로 봅니다. 부분은 이런 경우. 그래서 1120 first page에서 이 10번 other income에 있는데 이게 2년치 세금보고를 보면은 recurring인지 non-recurring인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other income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법인으로 주식을 샀다가 팔았어요.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내가 건물을 소유해서 건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일회성이죠. 일회성 인컴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세금 보고만 봤을 때 인컴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2번 compensating offer 이거는 1120랑 똑같죠? 월급 받는 금액인 거고 그다음에 26번 26번은 저희가 other deductions인데 이것도 스테이트먼트를 따로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amortization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또 add를 할 수 없습니다. 인컴을 더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줄 L이 나와요. 이분의 경우는 C컵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S컵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는 CPA한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 모르게지 앤 노츠 앤 본드 이건 뭐냐면은 법인 소유 건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웨어하우스나 빌딩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마이너스 렉터들을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M15C 여기도 Travel and Entertainment이 또 들어가고요.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W2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30번 빼기 31번 여기서 여기 나와요. Taxable Income 섹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10번 이 Other Income 섹션을 빼고요. 그 다음에 20, 21, 26번 다 더하고요. 그죠? Depreciation 그러면 감가상각한 거를 인컴으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 C
만약에 스페셜 디덕션이나 뭐 net operating loss 디덕션이 있다 그러면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annual callback를 그렇게 계산됩니다. 1년치 세금 보고 쓰면 12개월, 2년치 쓰면 24개월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 마지막 파트너십 들어가겠습니다. 파트너십 1065 폼인데 이것도 동일해요. 그냥 1120가 1065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얘도 그 에스코처럼 이제 K1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first page 1065에 can use income by percent of ownership입니다. 스케줄 1에서 16번 D 만약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산이 있다면 모기지가 될 수도 있고 반도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노트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계산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M1의 4번 P 이제 travel and entertainment에 쓰여지는 분들은 다 계산법에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받는 W2와 그다음에 K1 이거는 다 동일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저희가 파트너십 법인의 이제 총 인컴 곱하기 오너십 해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드림 부동산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냐면 손님들 컨택 정보를 phone name, 그다음에 손님 성함,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그다음에 employment type, W2인지 자영업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 측의 론 오피서분이 연락을 드려서 퀄리피케이션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있으신데 이제 오픈하우스를 가십니다. 혹은 리스팅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바이어들이 퀄리피케이션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 측의 바이어의 경우는 프리어프로브, 셀러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이실 때는 이제 크로스 퀄리피케이션을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만약 인포가 10개가 들어왔다면 그 중에서 넘버 1, 2, 3를 저희가 분류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어떤 소견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셀러분이랑 나중에 미팅하시고 복습하시기 전에 좀 더 정확하고 빨리 끝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희 피라 선생님께 질문인데요. 그 리파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LA 총괄되고 오렌지 카운티는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LA 시티만 예. 되시고요. 네. 이 링크 저희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 받으셨나요? 이걸 좀 다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손님 바이어가 있을 때 네. 그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 거를 검색하려면 어디서 그거를 봐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은 How to Search 링크를 하이퍼링크를 걸어놨는데 이제 검색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집을 네.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우스 넘버, 그 다음에 스트리트 네임, 그래머시 플레이스라는 주소라면 그래머시만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되는 집이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해당한 도시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링크가 많이 대부분의 있다가 실수한 게 네. 뭐였냐면은 어떤 팀들은 LA 카운티가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LA 카운티가 다 되진 않거든요. LA City of Los Angeles 플러스 Surrounding Cities예요. 그러니까 행콕 파크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위에 네. 보면은 베어레어 같은 경우도 됩니다. 들어가는데 밸런스. 오히려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인컴 리밋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8명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고 친척들 살고 이래가지고 8명 맞추지 않는 이상에는 100만 불짜리 집을 하기 힘들 거예요. 리스팅 이거의 타겟층은 어디냐면은 리스팅 70만 불 미만, 정확하게 67만 9천 불 미만인 거예요. 그 라이파라고 하는 거는 이 moderate income, 카운티에서 정해준 moderate income의 80% 이상 버는 사람. 그러면 moderate income의 100%면 10만 불이거든요. 10만 불보다 못 버는 사람들은 집도 비싼 거 사지 마라. 캡을 걸어놨고요. 이게 10만 모노마운트가 아니라 이게 퍼체스 프라이스가 여기까지의 집만 사라는 말인가요? 이거는 돈 못 버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리밋이 없습니다. 퍼체스 프라이스 리밋이 없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카더나도 많고 뭐 교육을 제가 손님처럼 위장해가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100% 얘기를 다 안 해줘요. 항상 한 80%, 85%만 얘기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저희 측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120%를 다 드립니다. 여기 링크를 볼 때 쉐어링 다 풀어놨거든요. Q&A, 손님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 저희가 받은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부클릿 파일들, 그 다음에 한글로 찾는 법, 영어로 찾는 법, 인컴 리밋, 인컴을 해당하는 방식, 그리고 손님께서 얼마의 돈을 들고 와야지만 그럼 쓸 수 있는지, 어떤 게 되는지, 이거를 바이오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인데, 신기하게 리스팅, 요즘에 저희 회사들 직원들한테 리스팅 분류해서 거꾸로 전화를 하라 그래요. 리스팅 에이전트 전화해가지고 마케팅 플라이어 만들어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크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기능들, 언제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5분, 10분 딱 집중하셔서 쭉 읽으시면은 웬만한 게 다 풀어놨어요. 스토리텔링처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팀원들한테 연락 주시면 뭐 5분, 10분 안에 다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주소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되냐 안 되냐 알려주시면 볼 수 있고요. 라이파, 돈 못 버는 사람들 프로그램의 브레이크다운입니다. 16만 2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마이파죠. moderate income 120% 이상 버는 사람,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지금 9만 7천 불 받은 거예요. 죄송해요. 11만 5천 불을 받은 거예요. 갭 포션이 9만 7천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드림 포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올 초에. 네. 이게 드림 포러의 inferior 버전이에요. 라이파 마이파가 원래 먼저 있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드림 포러를 설명할 때 제가 리파 마이파, 라이파 마이파가 이제 주사 한 대 맞은 거다. 스팀팩 맞은 약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고 다녔었는데 이 쉐어드 어프리시에이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주인 포로 개념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는 저희 웨비너 끝나고 나서 따로 저희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프로하고는 다르게 손님의 퀄리피케이션만 되면은 그 펀딩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드림 포로가 마찬가지로 기빙 트리가 조건부 용자 승인을 냈고요. 그 다음에 네. 다운 페이먼의 금액은 이제 시에서 나옵니다. 그럼 드림 포로과 라이파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그 다운 페이먼 어시스턴트 나오는 돈 구멍이 다른 거예요. 드림 포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거였고 이거는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가 주는 거고요. 돈이 언젠간 말라서 없어질 거예요. 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6개가 가능한- 있었는데 이것 네. 빼면 다 스탑됐어요 지금. 아, 근데 아직까지는 좋은 점이 또 가능- 있습니다. 네. 지금 개빈 뉴섬이 며칠 전에 ADU 땅 뜯어서 싱글 패밀리처럼 팔 수 있다라고 법안을 냈잖아요. 아마 내년 1월부터는 ADU 있는 집들 APN 나눠서 타이틀 회사 직원들이랑 긴밀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타이틀 서베이 하시고 저희 그 subject property 쪼개는 작업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올 초에 SB9이라고 ADU 있는 집에 2, 3, 4유닛 집어넣어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는 겸 집을 팔고 사고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만 연초만큼 많이 있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겠죠, 매물이. 근데
이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프린팅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맨드가 없으니 집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매물이 없으니 집값은 계속 올라요. 이자랑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방법을 찾는다면 저희가 그래도 연말 전에 혹은 분기 전에 하나의 액션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전달이 또 되는, 제 보이스가, 제 의미가 전달이 되는 지금 타임 같거든요. 약간 축구로 예를 들자면 지금 선수 교체 타임 같습니다. 1등이 2등 되고 10등 되고 밑에 있는 저희 같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드림 부동산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금 회사 앞에 지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선점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케팅 해야 되고 온라인 프레젠스를 만들어내서 광고도 해야 되고요.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자의 동향 뭐 그런 걸 잠깐 여쭤보시긴 했어요. 근데 이자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은행들, 주식들 보시면 다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살아있잖아요. 전쟁이 두 개가 한 번 일어나면 보통 가스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가스값이 같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경제 이코에이전들이 15년, 16년 얘기했던 이 트레이딩 계산법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법을 들고 와서 자꾸 공식을 계산하다 보면은 저도 이상한 답만 내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를 디터미닝 팩터로 놓으셔야 되냐면 미디어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다 이제 뉴스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는 뒷세력이 지금 돌리고 있는 거니까 돈을.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안 떨어지거든요. 돈 세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걸 집중해야 되냐면 10년 금리의 움직임을 봐주세요. 국가 이 10년 금리가 주식보다 더 안전하니까 더 사겠다, 더 디맨드가 있겠다, 더 셀링이 많겠다 라고 지금 약간 그 소비 심리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이자 2% 3% 이상 뎁투 인컴이 다 30% 미만이에요. 근데 이걸 팔고 7% 8% 이자 들어가면 DTI가 40, 45가 돼버리는데 미쳤어요? 왜 굳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허리띠 졸라매세요? 더 비싼 거 들어가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빙트리가 또 이제 뭐 한 달 전에 이메일 저희가 전체 메일 공지 메일 썼던 것처럼 6개월 고정 프로그램 이자 6.75, 6.625 이런 이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8%대 아직 안 팔아도 돼요. 애니 사장님이랑 제가 지금 트랜잭션 클로징 한 개가 6개가 넘어가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이 D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마케팅을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100%다 캡처한다기보다는요, 타겟층을 정하셔서 오디언스를 정하셔서 한 명만, 한 그룹만, 한 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사장님들 컨설팅을 주로 하니까 그 사장님들 이제 자산을 지켜드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끼워드리고 그 직원들의 모든 뭐 부동산이나 이제 제가 홀수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때에 같은 전략으로 가신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많은 전화들, cold calling, prospect calling, 메일러들 할 거 없이 전부 다가 캡처 레이트 지금은 보통 메일러들 1%, 1.5% 하더니 저희 7%, 7.5%였습니다. 굉장히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요. 질문들이 많아요. 버리는 질문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진다면 내부에서 혹은 저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예, 오늘도 마무리도 잘 하시고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하신 내용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메일로? 네, 링크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은, 예, 크리스탈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쉐어해 드릴게요. 네, 저도 좀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